마감 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가 형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내일 시장을 예측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감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마감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장 초반 대비해서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중국 관세에 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도래를 하긴 했었지만요.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의 탄력을 이어주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3%대의 탄력세를 유지해주면서 지수 자체의 힘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오늘 보합권을 나타내는 흐름까지도 확인되고요.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 들어서는 그 탄력세를 잃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장 초반에 그 낙폭세를 만회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탄력세가 역시나 떨어집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재는 약보합 상승하고 있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트럼프의 수혜를 받았던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의 흐름들 보여주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까지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KB금융도 상승하고 하나금융지주와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주들도 시장에서 탄력세 가져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그래도 지수 대비 강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카카오 쪽으로의 수급도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세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2%가량 하락을 하지만 카카오 그룹주들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트럼프의 방향성들 우리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오후장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속보들이 시장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관세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 한번 좀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관세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어제 좀 급락으로 좀 이어졌었고 오늘 사실 멕시코의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부분들, 캐나다도 유예에 관련된 협상을 좀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일단 리스크가 좀 일부 좀 완화됐던 점이 수급을 좀 다시금 되돌리는 양상으로 좀 이어졌고 잠시 전에 한 2시 초반이었죠.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가 이 행정명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좀 발효했다라는 어떤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장중에 일부 좀 상승폭이 좀 되돌려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일단 그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관세 리스크가 부분적으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되진 않고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보편적 관세 부과, 글로벌 관세라는 어떤 이 시장의 어떤 이 화두는 잠재적인 어떤 단기적 영향으로 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우려감들이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점 그리고 1기 때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당선인 시절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2기 때 선반영된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수급의 어떤 단기 영향들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이 캐나다와 이 멕시코와 미국 간에 이 체결했던 USMCA라는 이 다중무역 협정을 좀 체결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나프타 조약을 좀 깨고 나서 트럼프 집권 1기 때 체결된 조약이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을 다시금 좀 뒤집는 그런 발언들이 사실 추가적인 어떤 협상을 좀 이끌기 위한 어떤 의도가 좀 아닌가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련된 불법 이민자 문제 그리고 펜타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좀 더 미국이 좀 만족할 만한 어떤 이 내용들로 좀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면 추가적인 어떤 이 무역 협정을 통해서 1기 때와 좀 유사한 구조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대중 견제 부분에서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 우선 1기 때도 좀 유사한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2기 때 중국과에 관련된 어떤 무역 분쟁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조치들 오늘 중국도 역시나 15%에 대한 보복 관세를 좀 부과했는데 더욱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추가 상대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오히려 이 추가 관세율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스탠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좀 축소해가는 뉴스가 나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큰 이탈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외국인 쪽으로의 코스피 이탈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한국 쪽으로에 관한 관세도 우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나리오 한번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한국뿐만이 아니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이 다 타깃이 좀 될 텐데 특히나 이제 한국이 또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미국의 교역량들 좀 많고 해당되는 대표 품목이 뭐 알루미늄, 철강,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반도체, 칩부터 해가지고 여러 품목들을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비교 품목에 대한 경쟁국들이 상당히 있죠. 반도체의 경우에는 다시 역시나 뭐 대만이 좀 될 수가 있겠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일본도 좀 해당국이 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만 특히나 어떤 뭐 표적 관세 부과의 형태가 좀 아닌 이상 보편적 관세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교역량의 차이가 좀 일부는 좀 있겠지만 리스크적인 어떤 요인들은 우리가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맞았는데 결국에는 미국 안에 많은 생산 시설과 투자를 유치해 가면서 관세 부과에 관련된 어떤 요율이나 관세 부과들을 완화시켜줬던 그런 정책 기조들을 주목해 보면 뭐 쉽게 말해서 뭐 깡패죠. 얼마만큼 더 많이 내놓느냐,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관세의 부가 혜택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을 우리가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에 관련된 투자 비용들이 과거보다 좀 더 증가시켰던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중장기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는 관점에서 관세 리스크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